네, 안녕하세요. 후레드군의 올인원 소식지 센스앤센서빌리티의 후레드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새내기를 위한 독일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앞으로 좀 녹화를 이렇게 하게 될 텐데, 말 그대로 독일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어를 평소에 뭐 중고등학교 때 혹시 보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제2외국어로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 많이 하죠. 요즘 가끔 아랍어 같은 것도 하는데, 독일어, 프랑스어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근데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요즘 이제 유럽에서도 가장 뭐랄까 유럽 경제 위기도 있었고 했는데 가장 뜨는 혹은 가장 탄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2월 23일인데 수강 신청도 하고 이제 대학교 이제 막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독일어 수업을 듣거나 이제 동문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혹은 독일어에 단순히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기본 기초 강의들을 한번 쭉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전공도 독일어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근데 실제로 독일어가 되게 어렵기는 한데, 배울 만한 데가 딱히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사설 학원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영어만큼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 뭐 굳이 추천을 해드리면은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남산에 독일 문화원이라고 있어요. 주한 독일 문화원. 이제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데, 괴테 인스티튜트에 가면은 이제 원어민 강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인 교수님들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이제 기본적으로 검증된 분들이 거기서 하시기 때문에 사설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저도 거기서 배웠었는데 예전에 그 생각을 일단 좀 하고.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 그럴까 수업을 되게 좀 굳이 표현을 하자면 되게 루즈하게 좀 진행을 해요. 조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패턴을 좀 연습시키고 이런 걸 많이 해서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걸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도 이쪽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 목표는 일단은 대상자가 독일어를 생판 모른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할 거고, 정말 말 그대로 독일어라는 걸 살면서 한 번도 뭐 들어본 적조차 없고 독일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냥 단순 호기심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무료로 진행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어떤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블로그 많이 와주시고 이제 블로그에서 많이 클릭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만 좀 해주시면 아마 계속적인 강의를 만들고 계속적인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올라갈 텐데, 나중에 혹시나 아프리카나 다른 데서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녹화해서 올린다든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혹시나 이제 뭐 블로그에 계속 올릴 텐데 공부하시다가 뭐 질문거리가 생기거나 혹은 뭐 그냥 단순하게 궁금한 거 혹은 뭐 알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방명록도 있으니까 근데 되도록 댓글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들어가서 보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내기를 위한 독일어 제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목표하고 나와 있죠. 오늘의 강의 목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독일어에 대해 알아보고 친숙해지기. 오늘은 단순히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머리 싸매고 공부할 것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독일어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독일어는 어떤 언어인가, 요런 정도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보통은 독일어 그러면 굉장히 거칠고 낯설고 또 이런 이미지, 남성적인 이미지로 많이 떠오르죠. 반면에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로맨틱한 이런 언어로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뭐 그런 영상 나왔었죠. 뭐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뭐 이런 해놓고 맨 끝에 독일어 가가지고 발음 되게 세다고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버터플라이 뭐 이런 거 해놓고 맨 끝에 가서 슈메털링 뭐 이런 거 해놓고 그런 것들이 뭐 보였는데, 뭐 사이언스, 시엔자, 시용 해놓고 나투르비슨샤프튼 이런 식으로 맨 끝에 그 독일어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영상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발음이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장을 좀 해서 의도적으로 더 세게 발음을 한 것도 있긴 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독일어는 그래서 독일어라는 말을 독일어로 Deutsche Sprache라고 합니다. 이 발음이 좀 세죠? 이걸 지금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다 하나하나 볼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뭐 필기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독일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흔히 알바 하죠, 요즘. 아르바이트가 사실은 독일어였다. 이거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 독일어로는 die Arbeit. 이 die 여기 붙은 관사, 영어의 어나 더에 해당하는 건데 뭐 지금은 그냥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die Arbeit. 그리고 이게 명사로 아르바이트.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노동, 일, 혹은 뭐 어떤 일하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아르바이트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알바, 단기 노동 뭐 이런 것들이죠 보통. 혹은 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아닌 것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영어로는 part-time job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die Teilzeitarbeit라고 한다. 이거. 자, 근데 여기서 보이는 독일어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영어는 part-time job. 세 가지 단어가 하나의 뜻으로 묶여서 한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보통 이어동사, 사동사, 여러 가지 복합명사라 그러죠. 여러 개의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를 이루는 거 바로 복합명사다. 그래서 part-time job이 한 단어잖아요. 그쵸? 우리말로 하면 알바. 그런데 독일어에서도 이 타일과 사이트와 아르바이트, 여기 앞에 있는 이 타일과 그리고 중간에 사이트와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파트타임 잡이 된 건데 어때요? 단어가 다 붙어있죠. 한 단어로 싹 다 붙어있죠. 파트타임 잡처럼 중간중간 띄어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일사이트 아르바이트를 한 단어 붙여 쓴다는 거, 이게 독일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복합명사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 다 붙여서 쓴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독일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왜? 복합명사인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 써봅시다. 우리 그죠, 국정원이죠, 국정원. 국정원을 독일어로 이렇게 씁니다. Bundesnachrichtendienst라고 썼는데 골 때리죠. 여기서 Bund라는 말이에서 Bundes가 나왔고, Nachrichten 해서 Nachrichten 복수형 Nachrichten Dienst에서 이게 국정원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한 단어가 길이가 어마어마해지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별로 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어에서는. 자,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분데스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분데스리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단어 자체도 독일어다 라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더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사형으로 아르바이텐 하고 간다는 건데, 뭐 기억해야 될 게 굳이 하나 있다면 독일어는 동사가 en으로 끝나더라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더 이상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는 모든 명사를 항상 대문자로 첫 글자를 씁니다. 문장 안에서도 첫 글자는 대문자예요. 여기서 보니까 Deutsche Sprache 했는데 S가 대문자네요. 여기서 D는 단어의 첫머리니까 대문자로 썼다 치는데 S는 단어 중간인데 대문자로 썼죠. 여기서는 파트타임 잡 할 때 중간에 대문자로 안 썼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독일어는 어떻다? 명사는 문장 안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항상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더라.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문장 안에서 아무리 내던져놔도 대문자로 써있으면 보다 얘는 그냥 무조건 명사구나, 품사가 보인다라는 거. 근데 영어 같은 건 어때요? 보다 보면 어떤 거는 ly가 붙어있는데 부사가 아닌 것도 있고, 형용사인 것처럼 생겼는데 형용사 아닌 것도 있고 막 이 모양이죠. 그런데 독일어는 그럴 필요 없이 첫 글자가 대문자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명사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좋다. 자, 두 번째, 가판대를 영어로도 키오스크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키오스크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도 그냥 키오스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도 독일어였다는 거 정도고, 뭐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안 할 텐데, 그 정도. 아이고, 많이 넘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BMW죠. BMW.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자, BMW를 독일어로 읽으면 BMW라고 합니다. BMW. 빠르게 해서 BMW라고 하는데, 이제 이 단어로 해서 듣고 와가지고 조금 잘못 알아들었거나 혹은 잘못 어떻게 해가지고 흔히 요즘 같은 이걸 뱀배 그러고 다녀요. BMW를. 근데 뱀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BMW 빨리 해서 BMW라고 하는 거고, 근데 BMW 하면 뭐가 엄청난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BMW라는 그 단어가, 그 자동차 회사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Bayerische Motorenwerke라고 되어 있는데, Bayerische Motorenwerke. 여기서 Bayerische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에른주의 그런 뜻입니다. Motorenwerke라고 하면은 자동차 공장 그 얘기예요. 합치면 뭐예요? 바이에른주 자동차 공장. BMW가 뭐라고요? 바이에른주 자동차 공장. 정말 볼품없죠? 그런데 바이에른주 자동차 공장이라고 했을 때하고 BMW 막 이렇게 했을 때하고 느낌이 되게 다르죠. 그래서 막 엄청난 뭐 하는 것처럼 BMW 이러는데 사실은 바이에른주 자동차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볼품없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옆에는 Volkswagen 있죠. Volkswagen. 이거 영어 하는 사람들은 Volkswagen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Volkswagen이에요. 이거 독일어니까 자동차 회사. Volkswagen도 엄밀히 따져서 끊어서 읽으면 국민차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국민차. Volkswagen. 그리고 항상 광고에 나오죠. Das Auto 하고 나오죠. Das Auto. Volkswagen. Das Auto 하고 나오죠. 여기서 Das Auto는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흔히 아는 아우디라는 걸 보이고, 아우디도 자동차 회사죠. 그리고 가전제품에서 중에 아에기, 이건 AEG가 아니고 아에기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유명한 가전제품 회사죠. 옆에 미일레라고 돼요. 밀레하고 짧게 있는 게 아니라 미일레하고 미일레 길게 발음되면 됩니다. 아에기, 미일레 둘 다 백색 가전, 흔히 뭐 청소기라든가 이런 걸 되게 유명하죠. 특히 뭐 미일레 청소기가 그렇게 좋다 하는데 뭐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유명하고, 하리보가 있네요. 하리보 많이 먹죠 요즘. 하리보 국내도 많이 들어오죠. 젤리, 꼬마곰 젤리 있잖아. 꼬마곰 젤리, 하리보. 자, 하리보가 근데 독일산인데 무슨 뜻이냐면 한스 리겔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본에서. 그래서 하리보예요. 한스 리겔 본. 그걸 합쳐가지고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리보가 된 겁니다. 하리보. 그래서 하리보 젤리 회사고, 젤리 그 이름 브랜드. 니베아 있죠. 니베아. 그 2,000원이 3,000원짜리 크림이 뭐 몇십만원짜리 크림 그 이겼다는 그 니베아, 파란 통에 담겨있는 거, 그 니베아도 독일 회사의 브랜드입니다. 바이어스도프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어스도프라고. 근데 그 회사의 제품 그 브랜드고. 그리고 하나 제가 빼먹겠네요. 하나 써볼까요? 여기다가 요렇게 된 게 있어요. 아이스가 아닙니다. 이거 아이스가 아니에요. 자, 이게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오거나 독일 갔다 온 사람이 뭐 혹은 뭐 그 관련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뭐 독일 가서 철도 열차 뭐 기차 탈 때 뭐 이체 탄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체. 근데 그게 뭐냐면 인터시티 익스프레스, 이거 이체에라고 있는 겁니다. 써드릴게요. 이체에라고 쓰는 거고, 이거는 인터시티 익스프레스의 약자입니다. 인터시티 익스프레스. 그게 뭐예요? 도시간 고속철도, 고속열차. 그러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고속철도, KTX 같은 거. 어떻게 읽는다? 이체 이체가 아니에요. 이체예요. 왜 그러냐면 독일에 이체라는 열차가 또 있어요. 인터시티. 일반 뭐 지역 간에 그냥 지하철 순위 아니라 좀 멀리 가는, 우리로 치면 무궁화 내지는 무슨 뭐 새마을 이런 식 열차가 있고, 그 위에 익스프레스 등급으로 인터시티 익스프레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이체에, 뒤에 있는 게 이체. 그래서 이체보다 이체에가 한 등급 더 높은 거라는 거. 이런 것들 읽을 때도 이체 그러지 마시고 이체가 있고 이체에가 따로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간단히 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독일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키백과에서 따왔어요. 독일어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하려다가 이게 좀 더 설명이 좋을 것 같아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독일어는
학술어로서 그 중요성이 크며 세계 출판업계에서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다. 모국어의 사용자 수는 약 1억 2천여만 명으로 세계 10위 수준이며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러겠죠. 유럽연합에서는 프랑스보다 독일 인구가 더 많으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데 맞나 모르겠네. 독일가 제일 많을 거야 아마. 아니면 독일 인구 때문이 아니라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쳐서 그런가 보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2 언어로 배우는 사용자 수가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프랑스어 다음으로 많다. 유럽연합의 공용어이자 공식 실무 언어인 독일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벨기에의 공용어. 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4가지 언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어 가까운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고, 이탈리아 가까운 쪽은 이탈리아어로 쓰고, 독일에 가까운 쪽은 독일어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통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문서나 이런 거 보면은 각종 나라 말로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면 프랑스어 권역이다 그러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요. 독일어 권역의 학교다 그럼 독일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참 여러 나라 말을 다 해야 되는데, 물론 엄밀히 따지면 스위스 독일어는 본토 독일어하고 많이 달라요. 오스트리아 독일어도 독일 본토의 독일어와 좀 다릅니다. 근데 일단은 같은 언어기 때문에 독일어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고, 스위스 독일어, 오스트리아 독일어면 좀 뭐랄까 사투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좀 다르죠. 리히텐슈타인은 뭐 도시가 나라가 워낙 작으니까 일단 뭐 그 나라는 거의 지도에 찾기도 쉽지 않죠. 룩셈부르크와 벨기에에서는 이게 따로 그 뭐라 그럴까요? 공용어로 쓰이는데 메인은 아니다. 있고, 그 다음에 자, 독일의 알파벳입니다. Das Alphabet. 문자하고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 보니까 우리가 하는 알고는 A, B, C, D, E, F, G에서 쭉 가고 있죠. 근데 두 번째 가서도 P, Q, R, S, T, U, V 쭉 가고 있는데 밑에 여기 보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죠? 요렇게 요것도 뭐 이건 뭐 B도 아니고 뭐가 이상하게 보이네요. 베타가 생긴 거 보이네요. 뭐 요쪽은 뭐 지금은 몰라도 되고, 보니까 분명 영어에서 보던 알파벳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가다 보니 이상하게 보이더라. 이게 바로 독일어의 알파벳입니다. 자, 유럽 언어는 전부 다 일단 알파벳을 써요. 프랑스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영어는 영국에서 나온 말이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고, 스페인어를 하시든 이탈리아어를 하시든 다 알파벳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알파벳을 읽는 방법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영어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A, B, C, D, E, F, G 하고 읽겠죠.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이걸 갖다가 A, B, C, D, E, F, G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 방식대로 읽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 비슷하냐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한자를 써놓고 우리가 한자를 읽는 거하고 중국에서 한자를 읽는 거하고 일본에서 한자 읽는 거하고 다르죠. 같은 글자인데도 약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문자는 동일한데 그걸 읽는 방식이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독일어의 알파벳 그러면 das Alphabet 해가지고 다시 A, B, C, D가 아니라 A, B, C, D 하고 읽는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뭐 수업에 들어가시거나 뭐 하면 항상 첫날 이걸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A, B, C, D, E, F, G, A, B, C, D, F, G까지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 이, 옅, 카, 엘, M, N, O, P, Q,
R S T U V V X Y Z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요렇게입니다. 그 다음 거는 A umlaut, O umlaut, U umlaut 그리고는 Sz라고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umlaut 같은 건 발음이 좀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알파벳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읽으니까 좀 난감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A, B, C, D, E, F, G, H, I 어떻게 쭉 그냥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알파벳을 불러줄 때도 뭐 스펠링 불러줄 때 A, B, C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 A, B, C 하고 불러주셔야 되고 자 그런데 들어보시다가 영어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캐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어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L 같은 경우 L 볼까요? L 예를 들면 L 영어로 L 어떻게 읽죠? L 하고 있죠. L 하고 있죠. 그런데 독일 알파벳은 그냥 L 하고 끝입니다. L 굴리지 않아요. L 하고 끝입니다. L O도 어때요? 영어 O는 사실 O가 아니라 O 해서 우가 뒤에 들어 O 우죠 사실은 발음이. 그런데 독일은 그대로 O 그걸로 끝이라는 거. 그리고 R 발음 보면 영어로 어떻게 읽어요? R 하죠. R 하고 그 굴린 소리가 나죠. R 하죠. 그런데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R라고 씁니다. R 이게 발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R 목을 끌는 것처럼 R 때문에 이게 흐 발음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흐라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 쓸 때 에흐 아닙니다. R 이거는 뭐라고 설명이 어려운데 이 R 발음, R 발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들 하죠, 발음을. 근데 이건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죠? 영어로 쓰면 Paris라고 써놓죠. 근데 Paris라고 안 읽고 프랑스는 Paris라고 하는데 Paris, R, Paris, R, Paris.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Paris. 또 R 발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맥주 그거 아니 크롬바커라는 맥주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파는데 그거 아시나요? 크롬바커 그것도 크롬바커라고 하죠. 크롬바커 크롬 이게 발음이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기 어려우니까 크롬 막 이게 사이 걸로 쓰는데 이제 크롬바커 이렇게 쓴다는 거. 크롬바커 에르딩거라는 맥주 있죠. 그게 에르딩거가 아니라 에르딩어 딩거 아니에요. 딩어라고만 쓰는 게 맞습니다. 에르딩어 이런 식으로. 자, 뒤에 ER 붙은 거, GER 붙은 거 거라고 발음하지 않는 건 거의 20년도 더 된 건데 아직도 예를 들면 독일 도시 검색하다 보면 규팅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말 쓸 때 괴팅겐 하고 써요. 아직도 괴팅엔이 맞습니다. N 20년도 더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규팅겐 하지 않습니다. 규팅엔 튜빙겐 아니에요. 튜빙엔 합니다. 튜빙엔, 규팅엔 이런 것들 겐 하고 쓰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R 발음, 그 R 발음 같이 봤는데 이건 끝까지 아마 좀 속을 썩을 겁니다. 많이 어려우니까 좀 같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V, 영어로 V죠. V라고 하는 V 인데 여기서는 이게 F처럼 발음이 나서 Fow라고 해서 Fow W 있죠. W 같은 게 V, 이게 V, 그러니까 V니까 이게 영어로 치면 W가 마치 독일어 이거죠. V가 마치 영어의 V처럼 발음이 되고 얘는 영어의 F처럼 발음이 된다. 그래서 아까 위에 올라가 보면 뭐라 그랬냐면
볼까요? BMW였죠. V. BMW인데 V였고, 이것도 Volkswagen이 아니라 Volkswagen. F 발음이죠. Volkswagen 발음이 달랐던 거,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Z, 이거는 Z죠. 영어로 Z. 근데 뭐라고 돼? Z 하죠. Z 바로 이겁니다. Z예요. Z.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V, X, Y, Z. 이렇게입니다. 나머지 거는 A, umlaut, O, umlaut, U, umlaut, SZ. 자, umlaut 발음을 한번 볼 텐데, A, umlaut. 자, umlaut가 붙으면 우리말로 이 있죠. 이. 아야, 어여, 오요, 오요, 이 할 때 그 이. 이를 하나 더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에다가 이를 붙이면 뭐가 돼요? 에가 되죠. 에, 아, 이. 그죠? 아에다가 이를 하니까 아, 이 해서 에가 되죠, 발음이. 그래서 얘는 발음이 어렵잖아요. 에가 그냥 하면 되는, 에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자, 오죠. 원래 umlaut 떼고 보면 그냥 오죠. 오에다가 모음 말하는 거, 모음 자음 말고 오. 그 뻑큐 손가락 오라고 쓰잖아요. 오에다가 이를 붙이면 뭐가 돼요? 왜가 되죠. 왜. 외국할 때 왜. 그런데 발음이 그 발음이 아니에요. 자, 이건 정말 발음이 어려운데 구하는 방법. 우리말로 오 하고 발음은 오 하면 돼요. 입모양이 둥글게 모아지죠. 오 하고 발음해볼까요? 오. 입모양이 둥글게 모아지죠. 근데 입모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입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입모양 그대로 오 하는 상태에서 이라고 하는 소리 내보는 거예요. 입모양 그대로 두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왜가 아니고 이게 어려워요. 오 한 상태에서 이를 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도시도 괴팅엔 하고 쓰는 것도 규팅엔이 되는 거고, 쾰른 하죠. 그것도 그래서 쾰른 어렵죠. 그 밑에 거 볼까요? umlaut는 우라고 하면서 입 모양 삐죽 내면서 우 한 상태에서 이를 한다는 생각으로 입이 벌어지면 안 돼요. 우 한 상태에서 그대로 입 모양 주고 위하고 다르죠. 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뮌헨 하는 거 겁니다. 뮌헨이에요. 뮌헨 아니에요. 뮌헨. 아 umlaut는 에 하면 되고, 오 umlaut는 으가 되고, 우 umlaut는 으가 된다. 이 발음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에서 발음이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 R 발음하고 V하고 V 헷갈리지 않는 거 하고, 그리고 오 umlaut인 우 umlaut인 그러니까 하고 이거 발음 차이를 잘 구분해내는 거, 그리고 잘 발음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될 텐데, 자, 첫날이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자, 후레드군의 올인원 소식지 센스 앤 센서빌리티에서 진행하는 새내기를 위한 독일어 제1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 주변의 독일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 그리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BMW, BMW라든가 Volkswagen, 뭐 아우디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봤었고, 독일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명사 같은 경우는 문장 중간에 들어가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더라 라는 게 특징이었고, 아, 그리고 독일의 동사는 an으로 끝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part-time job처럼 복합명사인데 독일어에서는 어떻게 쓴다? 한 단어 다 붙여 쓰는구나. 이 단어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붙여 쓴다라는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거 정도 배웠고,
독일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이는구나, 많이 쓰이는구나 라는 거 배웠고, 그리고 독일어 알파벳 어떻게 읽는지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뭐 이중 자모음 이런 것들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 지금 뭐 복잡해 보이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옆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써 있는 말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렸던 거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 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